학생들 하셨습니까? 요즘 너무 더우니 병충해 잡초가 창궐해서 나름 바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놈의 잡초는 베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커있고 죽겠죠. 그러니 예초기 돌리고 제초제 뿌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풀을 뽑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일이 개갈도 안 나고 힘만 드는 것 같아서 맥이 빠지는 여름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원해져서 밤에는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럴 때 반스만 입고 주무시면은 감기 들기 딱 좋을 때죠. 남은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는 가을이 좀 일찍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10월까지 더우면 답이 없으니까 올해는 제발 정상적인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에 얘기했던 오토바이 타기 힘든 대한민국이란 영상 제목과 정반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나라인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토바이 타기 힘든 나라라더니 뭔 소리냐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전 영상을 만들면서 각국의 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보다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규제는 관계 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규제하는 법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기 자유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영상의 미국, 독일, 일본의 면허 취득 체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면허 제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라이더는 면허 취득 절차, 시간 금전적으로 엄청 간단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면허시험장 2종 소형 면허 시험 비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능시험에 14,000원, 원동기는 만원, 학과시험을 따로 응시할 경우에는 만원, 도로주행은 당연히 없죠. 신체검사료 6,000원이 들어갈 수 있고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 국문 영문으로만 한다면 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문 영문으로 하면 15,000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또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경우는 학원마다 좀 다르지만은 시간당 2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는 5시간, 면허 소지자는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2종 소형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장래 기능 학원마다 좀 다르지만은 10시간 교육에 32만 5천원 정도, 이거는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충 따져본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총 비용이 40에서 60만원 정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험료나 면허 발급비 이런 거를 각각 또 만원씩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거의 다 따는 것 같죠. 돈만 내면 딸 때까지 계속 시험 보니까 거의 실패가 없이 딴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면허 시험장의 합격률은 10% 정도인데 학원에서 응시를 하는 경우는 60%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에서 2회 정도면은 거의 다 합격한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인데 학원에서 2종 소형을 돈 내고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나리오 쓰면서 몇몇 학원에 들어가서 확인 결과 가격이 좀 거시기한 학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면허 따실 분들은 학원을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체계는 대충 이런데 미국은 4단계에서 5단계 거쳐서 면허를 따야 하고 나이 제한도 있죠. 독일도 4, 5단계를 거치는데 면허가 높아질수록 응시 비용이 많아지니까 300에서 500만원 정도 경비도 소요가 되고 시간도 한 5,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예 면허 취득하는 시험 자체가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면허 취득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쉬운 거죠. 선진국의 오토바이에 관한 법률과 제한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절대 타면 안 되는 물건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식이나 주변 지인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응원하거나 조심하라는 조언보다는 99%는 타지 말라고 말리는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미국의 경원 중에는 중년에 가장 미친 짓이 스포츠카를 사는 것과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에 부정적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를 실제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50만이 넘는 야미노비라는 유튜버가 실제 범죄자가 많은가 조사해본 결과 실제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범죄 경력의 범위는 어떤 것까지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벌금형 이상 범죄 경력이라면은 우리나라 라이더도 이에 못지않게 범죄 경력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저도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근 과속으로 처분을 받았죠. 지금은 사면돼서 범죄 경력 조회는 안 됩니다만은 저같이 이렇게 벌금 처분형까지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범죄 경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인터넷 게임 하는 것과 같이 오락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듯이 오토바이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그러죠. 거기다 오토바이는 다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답니다. 하여간 미국인들이 보는 오토바이에 관한 시각은 이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호그나 사회봉사나 이 좋은 면과는 좀 다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면입니다. 거기다 미국의 안 좋은 시각에 더해서 일본은 또 한술 더 뜨는 것 같죠. 우리는 일본에 대한 오토바이 문화는 깽 문화라고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보소족구라 그러는 것이 있죠. 보소족구 문화는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2차 대전에서 돌아온 1950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일상생활이 갑작스럽게 평범함에 대처할 수 없어서 동지애나 위험, 흥분, 군사적 측면을 대처하고자 했던 이들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서양 영화의 영감을 받아서 반거리를 돌아다니며 고속, 고음, 고위험 주행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오토바이 깽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꼬라지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400cc급 오토바이는 성년이 되기 전 18세 이하가 딸 수 있는 최고의 배기량이 400cc라 400cc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소족구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일본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내부 분열과 경찰의 단속으로 완전 와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더 짜릿하고 즐거운 놀이거리가 많은 게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오토바이는 더 이상 즐기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은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면허 취득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 그런가 오토바이 라이더에 관한 시선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탄다는 것은 돈도 좀 있고 시간의 여유도 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도 주요 관광지나 주택가에서의 소음 유발 등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엄청난 저항과 집회를 했던 역사가 있을 정도로 그닥 오토바이에 관한 인식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2000년도 일입니다. 대충 살펴봐도 우리나라나 외국 선진국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인식은 그닥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모습이 오토바이로 차량을 따라가다 보면은 일부러 노견으로 차량을 피해서 추월을 허용해준다든가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엄지척해주는 운전자가 많이 보일 정도로 인지도는 점차 나아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라이더가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통행 같습니다. 이게 참 거시기한 게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행정 조치인 것은 확실하고 우리나라의 라이더에 관한 인식을 대표하는 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웃기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진입만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터널이나 램프 진입이 금지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사는 청주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공시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이유 없이 안내하는 곳을 확인해보면 여지없이 진입이 안 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다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규정이나 내규, 지침 등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 개정만으로는 고치기 힘든 면이 있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방행정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쌩까고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통행이 재개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뭐같이 만든 법 중에 하나죠.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재도 앵그리 라이더님과 이원태님이 법적으로 싸우고 있고 저같이 주둥이만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욕만 하지 아무것도 또 안 하는 라이더도 있고요. 아마도 오토바이가 없어지기 전까지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 기회가 있기는 할까 싶기는 합니다. 고속도로 전용도로에 가려서 주목을 못 받는 문제 중 하나가 차간주행이죠. 외국에서는 다 허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허용되는 나라는 네덜란드는 일부 허용이 되고요. 대신에 속도나 차선 사용에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가장 왼쪽 차선에서 속도 50km 이하로 허용이 되고요. 이탈리아는 합법이고 스페인, 그리스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도 합법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합법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및 북미는 미국은 엄연한 불법이고요.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이 합법이고요. 일본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다른데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합법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30kg가 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호주 수도에서는 30kg가 넘지 않을 때 허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합법이라고 그러고요. 하지만은 제한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국가가 차선 간 주행을 할 때는 30km에서 50km 이내의 특정 속도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간 주행을 할 때는 왼쪽 차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항상 조심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영국 유튜버 RJ가 차간 주행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차간 주행에 대한 논란이 이 사람한테 나온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차량 주행 합법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RJ라는 유튜브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국의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영어도 딸리고 영국 시스템과 영국 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구독자님 중에 예전에 영국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AI 검색 결과는 차량 간 주행은 현재 영국 공공도로에서 감독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는 RJ가 불법을 저런지르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하여간 일단 영국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불법이랍니다. 자전거는 차간 주행과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륜차는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봐서는 2023년도 법률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이고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반적인 의견은 안전의식이 있는 운전자는 운전자 없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나오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법이나 그냥 라이더 우선권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간 주행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칙이 있고 안전과 라이더의 책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허용되는 거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간 주행을 하고 싶은 우리 희망에서 나온 뇌피셜 같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우리만의 생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1차선 주행 금지법과 같이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딩 중에 경찰 사이카와 같이 1차선 주행도 해봤지만은 제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차간 주행은 당연한 권리라며 빨면서 국내에서 1차선 주행을 하면은 법 위반이라고 까는 사람들이 있죠. 댓글도 그렇게 많이 달리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면 번호판이죠. 후진국적 발상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법 중에 하나고요. 처음 시발은 2013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했고 장관이 되고서도 열심히 밀어붙였죠. 결국 2025년 후반기에 보험료 일부 감면과 무려 5일 교환권을 무기로 영업력만 일단 부착을 하고 효과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률 위반이나 결의안 촉구는 많이 있었죠.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률안이 나오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실정이니 게임은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배달용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 부착이 우선이 아니라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 같아 보이는데 참 거시기 합니다.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시속 몇 킬로 초과 운행을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GPS 추적 장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기는 하는데 추적 장치 같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시험 운영 결과치를 얼마든지 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취미용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더욱 답답하죠.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 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오토바이 라이더가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하는 순서는 과속, 차간주행, 신호위반, 위협운전, 위협운전에는 위리나 스턴트 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무면허, 안전교육, 미수, 방향지시 등 미사용, 음주운전 순이라고 합니다. 처분은 각 주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고 벌금 금액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문제는 딱지를 끊으면 법정에 출두해서 벌금 처분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험료 상승이나 보험 거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법은 당연히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문제는 심하게 위반을 하거나 경찰의 지시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체포 및 제압 아니면은 경찰의 총에 사살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 타다 경찰한테 걸려서 도망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경찰은 경찰차로 밀거나 총을 쏘는 등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면은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국에서 오토바이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일본은 오토바이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은 3,000원에서 35,000원 이상 중대 위반 사항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여기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멧 미착용은 3,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되고요.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6,000원, 한 6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과속은 9,000원에서부터 35,000원 이렇게 35만원까지 낼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지정기간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약간 센 편이죠. 독일의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은 경미한 경우 5유로에서 55유로, 한국 돈으로 한 7,000원에서 7만원 정도 부과되고요. 경고의 의미로 티켓이 발부되기도 하고요. 과속에 대한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20유로에서 100유로, 그러니까 3,000원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00유로면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14만원이 넘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고 타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고, 문제는 고소득자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스포츠카로 과속을 하는 경우 수억 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위반 시 벌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셉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벌금이 세다고 하죠. 역시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인 듯이 가장 잘 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중간의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좀 그런지 인식 자체도 그렇고, 이게 주체 중심, 즉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인도로 달리면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그런가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금 좀 이상한 면이 좀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와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은 주법에 따라 등록비와 보험료가 좀 상이한 듯하나 레딧이나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각 주마다 기종이나 비슷한 배기량에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는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충 보험료는 연간 2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고요. 등록비와 검사비는 연간 30불에서 100불 정도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배기량에 따라서 150cc 이하는 한 5만원, 400cc 이하는 한 10만원, 600cc는 16만원, 600cc 이상은 22만원 정도가 되고요. 일본은 400cc 이상의 대형에는 6,000원, 그러니까 6만원 정도 되는 거죠. 250cc 이상 24개월 보장보험료는 한 12,000원, 12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보험료도 연간 800불 정도 되고요. 등록비료는 한 6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기에 17,540원, 연에 35,080원을 냅니다. 다만 다른 나라처럼 배기량이나 가격에 전혀 자동차세에 반영이 안 되고 동일한 금액을 내고 있다는 점이죠. 자동차는 철저하게 배기량 대비 금액을 내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륜차를 그냥 무슨 그냥 사업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저는 76,000원 정도 내는데 이거는 경력과 사고 그리고 차종 차량 가액이 감안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보험료가 리셋된다는 아주 그지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화석 오토바이라도 계속 보유를 하셔야 보험료가 리셋되지 않는다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가액을 포함한 배기량 대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면은 대당 한 100에서 20만원씩 내게 한다면은 할리나 인디언, BMW 타는 라이더들 거품을 물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할리, 인디언, BMW가 지금과 같이 고가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세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못 붙인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수입사는 지금보다 1,000만원 정도 싸게 판다에 저는 500원 걸 겁니다. 자동차세 무서워서라도 오토바이가 안 팔리기 때문에 비싸게 못 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생활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전혀 없는 세제, 보험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위에서 알아봤듯이 우리는 고속도로, 저용도로 1차선 통행이 안 되는 것과 전면 번호판다는 것을 다들 개거풀 물고 비판을 하죠. 솔직히 이것 빼고는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륜차에 가장 불리한 법률을 가졌고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법을 추진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외국의 관계법률이나 세제, 보험, 불법 단속에 관한 법을 본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오토바이 문화가 정착되지도 않았고 역사도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법이나 사회적 합의나 규칙이 좀 우리나라가 부실한 것이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기 좋은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의 예로 오토바이 성지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와 불법 부착물 단속만 해도 말이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외국과 비슷하게 모든 법을 적용한다면은 아마 각 커뮤니티 다 뒤집어질 겁니다. 말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자유는 준법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누리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법망이 허술한 후진국이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만 누리자는 것은 그냥 환타지 속에서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우리에게는 악법이지만은 일반 시민에게는 엄청난 지지를 받는 법이 이륜차 관련법입니다. 왜 이런지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배달 라이더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취미 라이더가 불 붙인 것에 배달 라이더가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세제나 법령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법령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관심이 없어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더 강력한 규제하는 이륜차 관련법이 생길 겁니다. 전면 번호판도 시민이 불편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생긴 법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아직은 이런 보이지 않는 혜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즐겁게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법령이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더 나쁜 법률이 나오지 않게 법규를 잘 지키며 즐기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불리한 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령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나라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